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원 천심 시간입니다. 홍영락입니다. 요즘 자유민주주의 수호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화두는 단연 보수 우파 통합입니다. 구체적인 셈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시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통합 이전에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통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시기 전에 홍영학TV는 이 정권의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그리고 시청권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들 캠페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최영숙 대표님을 있다. 영광입니다. 네, 따뜻한 거 보니까 온기가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좀 전에 말씀도 좀 나눴고 하는데 네, 타이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을 주는 글로벌 다문화 대표이사도 네. 하시고 그다음에 박해모 봉사단 중앙여성회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 토비스라고 그러죠. 아니요, TOBS 한마음 한소리 방송. 예. 네. 그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조직위원장. 네. 이것만 해도 좀 벅찰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 들어오시기 전에 네. 요즘 이제 어제 오늘 그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제 그 홍보용 네. 애니메이션 전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감히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히 대통령한테 참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난번에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도 신문지상에서 봤지만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는 표모 씨가 네. 그 국회 그 로비에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 사진을 그렇죠. 게시를 해가지고 그때 요 앞에 지금 나와 계시는 박해모 봉사단 회장 중앙회장 김천식 회장님이 그걸 가서 완전 부서뜨리고 그때 또 방송을 하셨잖아요. 참 이게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예. 내가 하면은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예. 꽤 됐죠, 그게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예. 마침 그 국회 1층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예. 근데 그곳에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제 누드 사진이 이렇게 쫙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걸려 있었는데 가장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또 국회 사무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히덕거리고 사진을 찍었을 때 바로 제가 이제 박해모 봉사단 중앙여성회장이고 우리 그 김천식 회장님이 중앙회장이란 말이에요. 또 해병대 출신이세요. 아주 올고르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놈들 하면서 가서 그 벽에 걸린 거를 해갖고 때려 부셨어요. 근데 저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요즘 우파 유튜브 다 작살내는 거 보면은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 부메랑처럼 하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죗값을 아마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진짜 우리 홍영락 대표님 정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던 분인데 이렇게 또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태극기 집회 때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동설안에 빨간 모자에 항상 이 자켓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빨간 요정 이렇게 신의 목소리 이 수식어 따라다니고 있어요. 작은 거인이라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의 가치 하면은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안보 위기, 경제 파탄, 정말 이 위기라는 것은 이 안보는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느껴지니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껴지니까 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이 안보 위기가 되고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면은 이 보수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에 이 진짜 태극기 집회에 많은 민초들이 나와서 진짜 울부짖으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제가 청와대에 가장 먼저 가서 제일 청와대 앞에 효자치안센터 앞에 가서 문재인 퇴진하라 하고 외쳤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아마 타켓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하야하라 했던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최영숙 한번 검색하시면은 아마 많은 내용들이 이 방송에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보수의 가치를 갖고 이제 이 논의를 하자고 이제 오늘 방송에 출연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게 난해한 이 국회의원들도 보수의 가치가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대답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보수의 가치가 뭔데? 보수 우파의 가치가 뭔데?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답들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 왜 좀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왜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요즘은 아주 이렇게 선행학습이 돼서 옹고지신 아니면 누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공자가 이제 옛것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면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옛것과 새것이 균형을 잘 이루면은 밝은 미래가 보여요. 근데 또 옛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버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해줘야 되고 아닌 것은 빼서 새로운 것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탄핵 가결이 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탄핵 가결이 되고 탄핵 인용이 되던 날 제가 가장 최초로 태극기 집회에 MC를 봤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게 서울역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제가 1차부터 10차까지 MC를 보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자유한국당이 전 이름이 새누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누리당 전 그 중앙 연수원 교수였거든요. 그 무대를 쓰면서 최영숙 교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그 민초들이 그때는 아마 30만 거의 100만이 모여들 시점에서 제가 조용히 사라졌던 것은 정말 오늘 우리 홍영락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앞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외치는 우리 민초들이 알아야 될 교훈은 그 당시에 그 집회가 사심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민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어느 날 지도부 측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고 방송이니까 지도부 측에 사심이 생긴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 사심이 생긴 건데 이 창당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만일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세력들이 1차부터 10차까지 했던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갔다라면은 그 지도부를 했던 리더자는 아마 미래에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심을 갖고 결국 민초들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집회를 민초들을 속이고 있는 걸 알고 제가 내려왔지만
그 집회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흐름. 예, 그 잘죠.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 먼저 보니까 뭐 저 해병대 전후전국 총연맹에 최병국 대표님 한번 출연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최병국 대표님 하셨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또 김철주 회장님하고 해서 이 TOBS 한마음 한소리 방송이 TOBS가 태극기 행동본부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전쟁에 가면은 1군이 죽으면 2군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과 전술을 잘못한 1군이 창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조용히 내려왔어요. 그러나 탄핵이 인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 집회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저는 외곽 지역으로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좌파 성향이 큰 민초들을 깨워서 서울에 모두가 다 우리 5천만 국민의 70%가 다 밀집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 부산서부터 전국을 제가 투어를 했어요. 그러는 당시에는 그 서울 집회에서는 저를 막 많이 힘들게 했죠. 네. 이러한 사연들이 아마 방송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우리가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정부 현 정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니까 결국 조국이에 대한 예. 일들이 터져 나오고 이제 고구마 줄기가 하나가 요만한 거 잡힌 거예요. 요만한 거. 그래서 이만한 큰 이제 가장 큰 고구마가 캐지는 순간에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잡히겠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 뭐 좀 그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네. 정말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아까 이제 그 탄기국 그 1차에서 10차까지 그 사회도 보고 주도를 하시다가 11차부터는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사라졌다 그런 거 좀 뭐하고 전면에 조용히 안 예. 나타나시면은 거기 지도부가 정치적인 사심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좀 그 의혹이 좀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야 될 방향이 순수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네. 전국을 투어하면서 네. 일단 그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중지를 못 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신성인하고 헌신을 네. 하셨다는데 네. 뭐 좋습니다. 제가 그거는 뭐 또 여러 사람이 또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니까 그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 우파 통합이 어느 정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매개체에 의해서 좀 가시권이 좀 들어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러는 바람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 뭐 초기부터 있은 사람 잘 알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애국 집회 분열의 원인이 아까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자충수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도 뭐 좀 있을 있죠. 것 같은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국은 애국으로 끝내야 됩니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또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이 마당을 대한민국이라는 호를 우리가 바로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이 애국 집회죠. 이제 자칭 우리 애국 집회라고 하자고요. 애국 집회인데 애국 집회가 애국으로 생각을 하고 집회를 진행해 가야 하는데 이게 애국 파리 집회로 변형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애국 파리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집회의 성향이 4분 오열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로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 3월 1일이죠. 작년 3월 1일 3.1절 그 우리 행사가 가장 많은 물론 이 다 대통합이 된 집회는 아니었지만은 그림은 대통합이 된 것처럼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모였고 이번에 10월 3일에 가장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MC를 봤어요. 예. 정말 대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원칙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원칙을 벗어나는 데는 제가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아왔어요. 예. 살아왔는데 이 집회의 성향들을 보면은 기득권 내려놓고 예. 사심 내려놓고 예. 이제는 하나로 뭉치는 데에 모두가 그냥 마음을 다 모아줘야 돼요. 한마음 한소리가 돼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이 보수 진영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사심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애국팔이 하지 말고 그냥 하나에 많이 모이는 데에 올고르게 가는 곳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젊은 컨셉을 갖고 정말 전략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젊은 층들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집회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축제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맞불 집회를 하면은 우리 쪽에 있는 이 뭐 방송 나가도 괜찮겠지만 우리 쪽에 있는 식구들을 그 맞불 집회 속에다가 투입을 시켜. 그러한 전략적 전술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말쟁이들을 위에 세워서 그거 다 국민들이 이제는 3년 동안 닳고 닳아서 이제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연사들이 하는 얘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숙지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축제 분위기로 하면서 또 그 축제 속에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아직도예요. 그러면 지금 뭐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2의 과거에 탄핵 인용됐을 때에 실패한 집회로 갈까봐 저는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뼛속 깊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2의 지난날 탄핵 인용이 되던 날 그러한 정말 우리가 실패가 되는 집회는 하지 말자. 그건 민초들이 서로가 깨우쳐져서 이건 아니지 하고 쓴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야당에서 이 홍영락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댓글 그렇게 써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다면은 자유한국당의 친이든 친박이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탄핵을 시킨 당이란 말이에요. 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없이 태극기 집회 나오잖아요. 태극기 집회 나오면 마이크 잡고 말쟁이처럼 낯세우지 말고 제발 민초들 3년 동안 엄동설안에 정말 울면서 정말 이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 절절 끌어가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분들한테 양심이 있으면 진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대로 투쟁하십시오. 정말 투쟁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으라고 해도 잡으면 안 돼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리 민초들 또 연로하신 분들 오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국가가 될 줄 몰랐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투쟁에 나와서 뭐 마이크를 잡고 잡으래도 저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이거를 방송을 통해서 정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애국 집회 우리 이제 보수 우파가 앞으로 그 통합될 수 있는 방향
대해서 그동안 이제 애국 집회를 계속 지켜보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네. 또 초창기는 선도하시고 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집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전에 보수 우파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당이 우위에 가지 말고 그 당은 겸손하게 같이 통합하는 방향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정리해서 해주시면서 통합되는 우파가 앞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고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떠실지요?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를 그대로 이제 장외로다가 나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더 그거를 좀 바꿔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통합 집회로다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목사님이 지금 주도하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시간이 흘러서 어떤 그 당으로 위한 이거는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혼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고 시간이 너무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집회 성향으로 젊은 친구들 먼저 맞불 집회를 서초동에서 했어요. 안정권 대표가 했잖아요. 제가 3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안정권 집회에 3번 참석을 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은 거기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없었어요. 젊은 세대들 다 20대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이제 자체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고서는 젊은 그 락 가수들을 키워요. 그래서 이제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누구죠? 정경심 그 조사받던 날이에요. 저희들이 구호가 열십자로다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열십자로 그 서초동이 아주 그 촛불 집회는 총동원력을 내렸어요. 근데 저희도 10월 3일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상당히 저희가 9일날, 10일날, 상당히 5일날이죠. 많이 모였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문재인 탄핵 이거를 저쪽에 주사파의 촛불 든 한 놈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것만 구호만 외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촛불 들었던 젊은 친구들이 보면서 대응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3번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온 분들은 또 가고 싶고 이쪽으로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 광화문 집회에 정말 많이 모입니다. 정말 허무할 때가 많아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그걸 다 해봤어요. 과거에 이미 진짜 거의 100만이 모여서 그 거대한 행렬 속에서 뭐 진짜 탄핵, 무효, 국회 해산 이런 거를 많이 외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물 못 얻는 건 결국 사심, 그다음에 창당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 이제 소속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기독 자유당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독교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종교 쪽에 보면은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그 불교인들이 아니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의 집합이 돼서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너도 나도 모여서 꼭 종교를 떠나서 종교와 정당과 이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집회를 해야지
문재인 하야라는 타이틀을 갖고 천만인 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 천만인 서명 운동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하야를 위해서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태극기 집회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5천만 국민과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너도 나도 손자, 손녀, 어머니, 아버지, 삼촌 모두가 손을 잡고 올구른 집회에 우리가 참석을 해서 하나의 목소리, 낯세우기 하는 집회 가지 마십시오. 올구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책찍질을 해서 회초리를 들고 한다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또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생기면 보호해주고 이 역할을 우리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 4분 5열된 지도부님들 정말 3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돈 들여서 빚져가면서 합니까? 빚진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고요. 잘 해가는 곳에 편승해서 하나로 통합이 된 집회에 참석해야지 왜 합니까? 그거는 사심입니다. 애국팔이 집회하지 말고 정말 애국을 위한 순수한 집회를 하십시오. 정치인들 올리지 마세요. 왜 정치인 올립니까? 정치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정치인들이 똑바로 섭니다. 정치인들이 봉사정신으로 우리 민초들 국민을 생각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거, 이거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반성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책을 써도 뭐 몇 권을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그 최영숙 대표님께서 애국 집회, 뭐 태극기 집회, 애국 집회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면서 처음부터 하면서 겪은 과정,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이 국민 민심이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고 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제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우리 안의 얘기도 정말 집을 건 다 짚고 또 그 다음에 정말로 앞으로 방향을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해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그 사이에 겪었던 뭐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함께 또 한번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 한번 정말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뭐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 우리 왜 이승만 대통령 명언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명언처럼 대한민국 국민성은 예로부터 뭉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모든 거, 이 잔을 내가 갖고 있는 뭐 스펙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잔을 비워서 깨끗하게 닦아서 그 잔에다가 애국이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 우리가 국민이, 우리 민초들이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끝나기 전에 이제 홍명락 TV에서 좀 이제 캠페인으로 뭐 우리 최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이 정권에서 그 보수우파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서 시청자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한마디도 더 해주세요. 제가 한마음 한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아, 예, 예, 예. 그것도 한번 해주셔도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토비스. 이게 왜 안 되냐면 네. 제가 티오베이스 한마음 한소리 방송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소리 치면은 나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역사의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 우리 홍영락 TV처럼 하지는 않지만 녹화 방송을 통해서 한마음 한소리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언젠가는 예. 쓰임새가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한마음 한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수만이 보고 있어요. 구독자는 뭐 많지는 않아도 많은 분들이 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티오비스 한마음 한소리 한소리 방송하고 예. 마음을 같이 하고 네, 또 우리 뭐지? 홍영락 TV 여러분 홍영락 TV 방송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 가는 100만 구독자가 생겨서 이 KBS, SBS, MBC보다도 우리가 올고른 방송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현 정부에 와서는 방송이 아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방송이 메이저급 그다음에 이제 신생 유튜버들 많이 탄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홍영락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홍영락 TV를 주의 깊게 항상 고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오늘 네. 너무나 의미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최영숙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앞으로 애국 집회가 가야 될 방향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까지 시사점을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최영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